강아지 비듬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. 어, 저희는 사정상 시골집에 이사를 했었는데, 그 동네가 상하수도 연결도 잘 안 돼 있고, 저수지에서 물 저장고에서 물을 쓰는 상황이었고, 그 다음에 그, 어, 택배도 잘 안 오는 오지여서 거기서 이제 1년 정도 거처를 하면서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당시에 가을이가 이제 거기서 태어났는데 가을이가 좀 잘 씻지도 못하고 물티슈만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음, 강아지 키운 지 한 17년, 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비듬 생긴 꼬라지를 보게 됐어요.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제 한 서너 번 정도 씻었는데 아직까지 각질이 비듬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강아지 비듬이 생기면 특히 검은 강아지들 같은 경우 비듬이 생기면 보기가 참 안 좋잖아요. 근데 강아지 비듬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저도 강아지를 키우면서 애견 생활을 하면서도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초보 견주분들이 보면 강아지 비듬이 생겼는데 어떡하죠? 각질이 생겼는데 어떡하죠? 뭐 보습제를 써야 하나요? 기타 등등 질문을 올리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. 찾아봤는데 이거는 제 경험상 저희 강아지들을 거의 한 17년, 8년, 20년간 비듬이 생긴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정상적인 강아지라고 하면 피부의 pH를 어떤 보습제나 비듬이 생기고 피부병이 생긴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야광 샴푸나 이런 거를 거의 접해보지 않았어요. 한두 번 사봤나? 누구 옮아가지고 길에 들어온 강아지한테 한번 옮아갖고 한두 번 접해봤나 그랬는데 그 외에는 별 필요가 없었습니다. 약용 샴푸나 이런 부분이.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정상적인 강아지 같으면은 pH 상태를 스스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비듬이 생겼다고 뭐 휴밀락이나 기타 등등 보습제 같은 것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관리만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 관리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처음 각질을 보니까 비듬을 보니까 찾아봤어요.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해외 수의사 의견입니다. 여러분들 다 보시는 그 유튜브에서 찾아본 거고요. 보니까 그 수의사분이 뭘로 관리를 하시냐면 저희도 이제 촘촘한 빗 가지고 이제 그걸 하고 있었는데, 비듬 제거를 하고 있었는데, 보다 정확한 방법이 없는가라고 생각하고 찾아본 결과, 뭘로 관리를 하냐면, 뭐든지 다 있는 그곳에 가면 파는 참빗 있습니다. 참빗. 1,000원밖에 안 해요. 근데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참빗을 쓰고 있더라고요. 각질이 비듬이라는 게 그냥 죽은 피부가 밀려 나와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지금 촘촘한 빗으로 지금 좀 떼낸 상태인데 촘촘한 빗으로 떼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관리가 됩니다. 그 외에 이후의 사후 관리는 만약 강아지가 굉장히 뭐 피부가 이상하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야광 샴푸나 이런 부분은 크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뭐든지 다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지금 참빗을 하나 사올 참입니다. 나머지 그 각질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. 어 그래서 생각해보면 경험상 한 20년 정도 강아지를 키웠는데 특별히 각질이 생기는 경우는 없었고, 그 건강한 강아지라면 딱히 어떤 보습제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미 그 각질이라는 것이 죽은 피부가 밀려 나온 거기 때문에 이미 밀려 나온 부분을 미관상 요소 때문에 그냥 제거를 뭐 촘촘한 빗이나 아니면 뭐든지 다 있는 그곳에 가서 참빗 같은 거 1,000원 주면 삽니다. 1,000원 주고 사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제거를 해주시는 부분이지, 강아지가 딱히 피부에 문제가 없는데 어떤 굳이 약용 샴푸나 이런 부분을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초보 견주님들 혹시 강아지 피부 관리가
잘 못 돼가지고 각질이 생기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부분 참고하시라고 올리고요. 또 한 가지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장모종이기 때문에 목욕을 그렇게 자주 시킨 편은 아니었어요. 한 뭐 맥시멈 2달까지도 있다가 한 번씩 시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장모종 이제 브리더 일을 하다 보니까 강아지 목욕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는데 강아지를 데려가셔서 씻기는 것보다 씻기고 그다음에 헹군 다음에 어 건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강아지를 이렇게 장모종인 강아지는 피부가 거의 덮여 있잖아요. 털로 덮여 있는데 요런 부분에 샴푸가 남아 있거나 충분히 그러니까 얼마만큼 자주 깨끗하게 씻기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한 번 씻길 때 깨끗하게 씻기고 그 다음에 그 헹굼을 깨끗하게 하고 드라이를 깨끗하게 해주면 강아지 같은 경우는 스스로 그 피부 상태 청결을 유지를 해요. 털로 덮여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그렇게 막 피부병이 오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오히려 이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씻기는 과정에서 샴푸기가 남아있다거나 그러면 강아지 피부에 굉장히 안 좋아져요. 그래서 헹굼과 건조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피부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 가리 같은 경우는 뭐 시골 생활 1년 한다고 고생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근 20년 만에 안 보던 각질도 보고 그러는데 만일에 정상적인 강아지 같고 집에 생활하는 강아지 같으면은 잘 씻기고 잘 건조만 해주셔도 어, 조금 털이 짧은 강아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저희도 한 2, 3주 만에 한번 씻기고 있거든요. 2, 3주 만에 한번 씻기시더라도 건조만 잘 해주신다고 해도 크게 피부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. 특별히 보습제가 필요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요거는 이제 저도 이제 매우 상식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가을이의 피부는 소중하니까 해외 수의사분 그 사이트를 찾아보고 그 결론을 내린 거예요. 결론을 내린 거기 때문에 어떻게 참고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나머지 씻기고 건조가 중요한 부분은 뭐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강아지를 20년 정도 키워온 제 경험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잘 씻기고 잘 건조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각질이 어쩌다가 잘못 생겼다면은 그 부분을 떼주시고 미가상 때문에 떼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초보 견주분들이 고려하시는 뭐 휴 땡땡이라든가 휴밀 땡땡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약용 샴푸나 이런 부분은 굳이 고려하지 않으셔도 좋아요. 그 부분이 오히려 더 강아지 피부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. 남아있거나 그래서 잘못 사용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은 그냥 물리적으로 제거해주는 방안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.